3만 원 정도 해갖고 평생 여기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자꾸 이렇게 올라가대. 그리고 11만 원, 12만 원 정도. 그 너무 자꾸 올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연금 받아가지고 몇 사태 몰라요, 저는. 네. 앞으로 우리 나이까지는 다 먹겠습니까? 앞으로 젊은 구세들이 좀 걱정이지요. 20년 되신 분이 저는 시큼하게 먹으면 맵고 짜고 이런 너무 빨빨 저어서 피곤할 정도예요. 내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노후 대책을 그걸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많이 안 내는 분도 많은데 나중에 그걸 안 낼 경우는 뭐 또 이렇게 가압류 같은 게 들어온다 그래갖고 저도 할 수 없이 내고 있습니다. 그 자체만은 찬성하는데 지금 요새 매스컴퓨터에서 보면 이게 뭐 연금이 고갈된다 그런 말들 때문에 염려되는 제 입장이에요. 매스컴을 통해서 뭐 적자라느니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접하고 있어가지고 좀 불안한 마음은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꼭 있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현 실제로 할 때는 좀 신빙성이 없어갖고 뭐 제가 그 내릴 만큼 받을 수가 있을까? 또 불안한 심정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국민연금을 못 믿겠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니라 시한폭탄이라는 말까지 들립니다. 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언제 파산할지 모른다는 소문과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 고갈론의 진원지는 사실 정부입니다. 2003년도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내놓은 재정추계 보고서. 5년간의 연구 끝에 나온 이 보고서의 결론은 놀랍게도 앞으로 40년 뒤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잘못된 급여 구조와 고령화가 그 원인이라면서 개혁안을 제시했고 국민은 제도를 도입한 지 15년 만에 무슨 얘기냐며 개혁안도 못 믿겠다는 반응입니다. 사실 연금제 개혁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 개혁의 첫 단추를 잘못 풀면 나중에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아이의 아빠인 조모 씨가 연금 체납금 때문에 자살했다고 밝힌 가족의 글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공개한 이래 연금제에 대한 불만은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연금 수급자는 이제 겨우 160만. 혜택이 시작되기도 전에 나온 기금 고갈론은 연금제를 그 뿌리부터 위협했다. 차를 압류한다, 재산을 압류한다. 이거는 나라가 할 수가 있는 짓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7년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닭튀김집을 연 우상익 씨. 아이들은 커가는데 장사는 안 되고 아무리 씀씀이를 줄여도 생활은 제자리.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 고지서가 천근만근 무겁다. 내 지금 사정이 이런 사정인데 뭔 근거로 나한테 지금 국민연금을 보내냐. 그랬더니 뭐 사업자가 등록이 되면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납세를 해야 하고 그러면 노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선생님 부담 갖지 말고 내세요. 진짜 욕 나오더라고. 부담이 가니까 전화를 한 거지. 여보세요? 그는 3년째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다.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상익 씨. 하지만 머지않아 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를 듣고부터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생계형 체납자에서 제도 이탈자로 변해가는 것이다. 국민연금 미납은 주로 지역 가입자에서 발생하는데 비교적 고용이 불안하고 노후 문제가 와닿지 않는 청년층에게서 미납률이 높다. 인터넷 여론에서는 연금제를 폐지하라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 역시 제도의 권위가 이미 땅에 떨어졌다고 말한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지금도 거의 폐지된 거 마찬가지잖아요. 전체 지역가입자 한 1,000만 명 가까이에서 납부유예 빼고 체납자 빼면은 실질적으로 3분의 1도 제대로 연금 안 내고 있다고. 그 자체가 실효성이 꿈이 폐지된 건 마찬가지인데 누구를 위해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연금제도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소득층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제는 악법이라는 것이 납세자 연맹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국민연금 불복운동과 함께 3건의 위헌 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올해 대학을 졸업한 이승민 씨는 벌써부터 연금제에 대한 강한 불신을 품고 있다. 3년 전에 잠깐 컴퓨터 사업을 했던 그는 폐업한 뒤에도 연금 고지서가 계속 나오자 그 이유를 묻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찾아갔다. 어떤 관공서든 어떤 기관이든 매뉴얼이라는 게 있고, 매뉴얼이 있다는 얘기는 원칙과 체계가 잡혀 있어서 이 직원한테 물어봐도 저 직원한테 물어봐도 답이 같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모름지기 이제 국민연금이라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1층 직원하고 2층 직원이 말이 다르다는 게 말이 되냐. 답답한 마음에 찾아보기 시작한 연금 문제의 실상은 놀라운 것이었다. 한 국가와 사회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연금제. 이승민 씨는 자신이 경험한 놀라움과 충격을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그는 많은 것을 배웠다. 알면 알아갈수록 정부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이렇게 주먹구구일 수가 없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면서 불과 4년 전에 한 약속, 불과 2년 전에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직원들마다 전부 말이 바뀌고 달라지고 이런데 뭘 믿고 20년, 40년 재정 추계를 믿고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노후를 맡겨야 되냐.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지금 2047년에 고갈이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25살이에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제가 딱 받을 때 고갈돼요. 젊은 세대의 불안감은 높은 미납률로 이어진다. 이것은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내가 이 사람을 믿으면 돈이 1억이 가든 10억이 가든 믿음이 가서 주는 거고, 이 사람이 믿음이 안 가면 단돈 1원도 주기 싫은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뭐 재정 고갈도 있고 다 있지만 불신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연금제에 호의적이다. 그들이 직접 연금 혜택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의 재정 불안은 곧 자식들의 고통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몰라라 할 수 없는 문제다. 노년층의 연금 혜택으로 뒷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면 세대 간의 갈등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걸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노령화 현상을 심각하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가령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령 용인 어디에 있는, 수원 어디에 있는 노년층이 사는 집단 거주지에 젊은이들이 수십 명 몰려와가지고 완전히 노인들을 정말 폭행하고 기물을 부시고 그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수색 중이다. 그런가 하면 지하철 컴컴한데 벽을 보면 늙은이들은 다 죽어라. 이렇게 써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이게 곧 볼 수가 있거든요. 상상 속의 세대 갈등이 독일에서는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작년 독일 총선에서는 27살의 젊은